그냥 주한이가 어렵던데. 나 하나도 모르겠던데. 나도 모르는데 그냥 쓴 거지.
공유해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공지하는 다른 거라고 진짜 쓰려는 거지.
서울 오늘 서울 있으니까 나서 서울 무조건 그렇게 저는 들어오는 거 아니야. 들어오는 해볼게. 없다. 자, 지난 시간에 심장 발생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이번에는 혈관 발생이 되는데, 대롱 형태의 심장의 윗부위는 대부분 동맥혈관이고, 아랫부분은 정맥혈관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심장이 뒤틀림 현상에 의해 받고, 적지적소에 동맥과 혈관이 뒤섞이게 되죠. 어떻게 보면 위아래 방향이 아니라 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양의 동맥과 혈관이 같은 크기의 동맥과 혈관이 병행하는 모양을 띠게 되는데, 자, 여기서 배아의 모습에서 보면 이렇게 대롱 형태의 심장의 위쪽을 가장 윗부위를 우리가 트렁크스 아테리오스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트렁크스 아테리오스의 끝부분은 우리가 에오르틱 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에오르틱 색은 이론적으로 양쪽 방향으로 6쌍의 에오르틱 아치를 구성을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 중에서 1, 2번 같은 경우에는 발생 초기 단계에 잠깐 나타났다가 대부분 없어지고 아주 작은 혈관만을 남기게 돼요. 그렇지만 3, 4, 5, 6번 에올틱 아치가 대동맥궁을 만들고 이 대동맥궁하고 비롯된 큰 동맥혈관들을 구성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서 파생하는 작은 동맥혈관들은 또 다른 우리가 부위에서 동맥혈관의 발생이 이루어지지만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커버를 하진 않을 거고요. 어찌됐든 요 트렁크스 아테리우스라는 심장 끝부분, 어떻게 보면 대동맥하고 폐동맥을 만드는 끝부분이랑 그 중계되는 부위를 우리가 에올틱색이라 하고, 에올틱색은 6쌍의 이론적으로 6쌍의 에올틱 아치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각 에올틱 아치의 등 부분은 돌살 에올타가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크게 머리 부분부터 꼬리 부분까지 돌살 에올타가 연결되어져 있는데,
머리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몸통 부분까지는 양쪽으로 두 방향으로 한 쌍이 돌살 에어울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꼬리 부분으로 갔을 때는 하나 합쳐지게 됩니다. 돌살 에어울타. 그러니까 봤을 때 갈라진 부위가 큰 Y자형이 되는 것이 돌살 에어울타예요. 결국에는 이것도 아주 큰 변화를 거쳐가고 한쪽으로 정맥혈관이 그랬듯이 뒤에 가고 조금 더 하겠지만은 동맥혈관도 역시 왼쪽으로 몰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게 될 거고요. 자, 이론적으로 에올틱 아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구성이 되어져 있지만 이 여섯 개가 한 번에 다 나타나는 시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대부분 1, 2번이 먼저 나타나고 나타나자마자 대부분 퇴행이 돼서 없어지게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긴 그렇지만 맥슬러리 아테리 같이 아주 작은 혈관 몇 개만을 1, 2번으로부터 구성이 되고 대부분의 우리 에올틱 아치 및 에올틱 아치에서 비롯되는 큰 동맥혈관은 3, 4, 5, 6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게 Y자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복벽 쪽에서 보는 부위가 되겠고요. 뒤편에 있는 Y자는 이제 돌살 에올타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왼쪽의 돌살 에올타가 결국에는 에올틱 색을 통해 갖고 에올틱 색을 통해 갖고 심장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여기서 보는 요 끝부분이 결국에는 트렁크스 아테리우스 부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트렁크스 아테리우스 부분은 에올틱 색하고 연결이 되고 에올틱 색은 여섯 쌍의 에올틱 아치를 연결하는 부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이론적으로 여섯 쌍 정도의 에올틱 아치가 있지만은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발생 초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복잡한 수순이 있지만 그까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이 되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던 부분은 거의 퇴행이 돼서 없어지고 왼쪽 부분만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던 심장하고 연결되는 이 부위를 트렁크스 아테리우스가 되겠고 결국에는 트렁크스 아테리우스하고 코너스 콜디스 부분이 대동맥하고 해동맥을 만들죠. 그죠? 그러면서 각각의 3번, 4번, 5번, 6번이 그리고 에올틱 색하고 돌살 에올타가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어센딩 에올타 그리고 에올틱 아치 디센딩 에올타를 만들게 돼요. 그 윗부분으로 보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 목동맥이 되겠죠. 그 목동맥, 좌측 목동맥, 좌측 목동맥, 우측 목동맥도 4번, 5번, 3번, 4번, 5번, 6번의 일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피스 바이 피스 그러니까 조각조각이 3, 4, 5, 6번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그림으로 표기해 놨는데 여기서 조금 잘못됐어요. 여기 뒷부분에 보라색 있죠? 이 보라색 부분은 다 없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 지워버리세요. 여러분들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물음표 모양의 돌살 에올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센딩 에올타, 에올틱 아치, 디센딩 에올타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끝부분은 이제 심장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트렁크스 아테리오스가 한쪽은 에올타를 만들게 되고 한쪽은 펄모나리 아테리 폐동맥을 만들게 되죠. 폐동맥 끝부분은 좌우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좌우폐를 연결하는 동맥 부분은 여섯 번째 에올틱 아치가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어센딩 에올타의 대부분하고 그리고 에올틱 아치의 반 정도는 에올틱 색이 남아갖고 이 부분을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디센딩 에올타의 대부분은 돌살 에올타가 결국에 합쳐져서 돌살 에올타가 만들어지는데 결국에는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그러니까 에올틱 색하고 돌살 에올타의 중간 부분 작은 부위하고요.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왼쪽에 목동에 비해서 오른쪽 같은 경우는 기저부가 잠깐 시작을 했다가 오른쪽 목동맥이 나가고 왼쪽도 쇄골 하동맥이 여기서 분지가 되게 돼요. 그러니까 기저 부위는 대부분 에올틱 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른쪽에 그렇지만은
그 오른쪽 그 세고라 동맥이 시작하는 또 일부 부위는 우리가 4번 에올틱 아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보면 에올틱 세계, 에올틱 알체의 일부분하고 오른쪽 목동맥이 나가는 기저 부위 일부분은 세고라 동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끝부분에는 많은 것이 달라들긴 하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목동맥 나중에 머리 가까이 가게 되면 내목동맥, 외목동맥으로 갈라지게 되죠. 어쨌든 대부분의 목동맥은 이렇게 3번 에올틱 아치가 만들게 돼요. 여기서 노란 것은 나중에 보면은 우리가 인터 세그멘탈 아테리라고 해서 다른 부분이 달려져 가지고 동맥을 만들게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크게 지금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 어찌됐든 이 물음표 모양의 에올타가 심장으로 비롯해서 비롯되는 에올타가 3번, 4번, 5번, 6번 이 대부분이 분할을 해서 돌살 에올타를 만들게 된다. 그 부분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배아에서는 이게 요크세가 있고 엄빌리쿠스가 있어요. 각각의 동맥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이런 것들은 이제 출생하고 나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조직들이기 때문에 다 퇴행이 돼서 없어지지만은 일부 그러니까 난항을 공급하는 비텔린 아테리랑 엄빌리칼 아테리는 태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동맥의 일부를 남기고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비텔린 아테리 같은 경우는 윗부분은 복강동맥이라고 해서 실리악 아테리를 로 분화가 되게 되겠고요. 아랫부분은 수피리얼 메센테릭 아테리라고 해서 방광 그 상부 장강만 동맥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동맥은 하나는 포아것, 하나는 미드것에 동맥 혈관 공급을 하게 됩니다. 실리악 아테리는 포아것, 그리고 수피리얼 메센테릭 아테리는 미드것에 동맥 혈관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게 되겠죠. 또한 엄빌리칼 아테리도 대부분은 없어지겠지만은 흰드것에 혈관 공급을 하게 되는 임피리얼 메센테릭 아테리, 그러니까 하부 장관막 동맥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이 끝나고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소화기 일부를 시작하게 될 건데 우리가 소화기의 발생을 볼 때 포화것, 미드것, 흰드것으로 나눠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포화것, 미드것은 비텔린 아테리가 동맥 혈관 공급을 하게 되고 흰드것은 아주 끝부분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흰드것은 이 임피리얼 메센테릭 아테리 그러니까 엄비리칼 아테리에서 비롯된 동맥 혈관에 의해 가지고 혈관 공급이 이루어진다. 그렇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엄빌리칼 아테리의 경우를 보면요. 이렇게 엄빌리칼 아테리가 우리가 장골 동맥이 하나가 그 네 축으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한 쌍이 있죠. 오른쪽, 왼쪽 장골 동맥이 내측 장골 동맥이 오게 되는데 쭉 뻗어나와 갖고 태생 전에는 어떻게 됐든 이것이 두 개로 엄빌리칼 아테리는 한 쌍이라 그랬어요. 그죠? 한 개가 아니라 그 이유가 오른쪽 왼쪽이 있기 때문에 엄빌리칼 아테리가 두 개가 구성이 되고 태반이 형성이 되게 되는데 결국에 이 엄빌리칼 아테리는 퇴행이 돼 가지고 인대로 바뀌게 됩니다. 인대로 바뀌게 되는데 일부는 잔존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까운 우리가 이 뭡니까 이 돌살 에올타의 끝부분을 각 끝부분하고 가까운 부위에는 인터나 일리아 아테리 장골 내장골 동맥하고 그리고 이거하고 연결된 부위는 나중에 방광을 형성하게 될 건데 방광에 동맥 혈관을 공급하는 수피리얼 피지컬 아테리입니다. 상부 방광 동맥이에요. 그것이 결국에는 엄빌리칼 아테리에 의해서 비롯되게 되겠고 자 방광 이후에 태반하고 연결되는 그 엄빌리칼 아테리는 막히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인대로 남기게 돼서 그 인대를 우리가 미디알 엄빌리칼 리거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 퇴행이 돼서 막히게 되지만은 방광이랑 내장골 동맥 그리고 외장골 동맥은 물론 다른 부위에서 비롯되게 되죠. 내장골 동맥은 우리 골반에 있는 장기에 혈관 공급을 하는 동맥 혈관이 되겠고요. 외장골 동맥 같은 경우에는 한 쌍이
오른쪽 왼쪽으로 다리로 뻗어가가지고 다리에 혈관 공급을 하는 동맥을 구성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엄빌리컬 아테리는 인터널 일리아c 아테리 그리고 스피리얼 비지컬 아테리로 분화가 되고 나머지는 퇴행이 돼서 없어진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정맥 같은 경우에 앞선 시간에 잠깐 제가 맛배기를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반복을 하면은 혈관이, 그 심장이 어떻게 됐든 카디악 루핑에 의해 가지고 이제 오른쪽 심방 윗부분에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론적으로 봤을 때 사이누스 비너스의 이 각을 우리가 오른쪽 사이누스 혼, 왼쪽 사이누스 혼이라고 얘기를 했죠. 각각의 사이누스 혼에는 안쪽부터 엄빌리칼 베인, 비텔린 베인, 엄빌리칼 베인, 그리고 카디널 베인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카디널 베인은 우리가 지금의 뭐 출생 이후에는 볼 수 없는 혈관이긴 하지만 얘들이 정맥 혈성의 형성에 그러니까 특히나 인피리얼 비나 카바 형성에 굉장히 그리고 수피리얼 비나 카바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른쪽 사이누스 혼의 윗부분에 있는 카디널 베인을 엔티리얼 카디널 베인 그리고 아랫부분을 포스티리얼 카디널 베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대부분의 왼쪽에 있던 것은 거의 없어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만 빼고 어디냐면은 왼쪽에 있는 엔티리얼 카디널 베인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퇴행이 돼서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엔티리얼 카디널 베인 그러니까 왼쪽에 있던 엔티리얼 카디널 베인이 직접적으로 나중에 수피리얼 비나 카바하고 연결이 되어져 버리고 나머지 밑부분은 다 퇴행이 돼서 없어지고 앞선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심장을 둘러싸는 빗정맥이랑 코로나리 사이너스만을 남긴다고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에 사이너스 혼을 중심으로 해갖고 위쪽은 수피리얼 비나 카바를 형성해요. 위쪽에 있는 엔티리얼 카디널 베인은 수피리얼 비나 카바를 형성하게 되겠고 이 수피리얼 비나 카바가 왼쪽에 있던 엔티리얼 카디널 베인이 연장된 이 정맥을 우리가 팔머리 정맥이라고 하거든요. 브레키오세팔릭 베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브레키오세팔릭 베인을 만들고 그것이 수피리어 비나카바하고 연결이 되어져 버리죠. 자, 그렇다면 오른쪽에 사이누스 홈 밑부분은 결국에는 엄빌리칼 베인도 남아있고 비텔린 베인도 남아있고 포스티리얼 카디널 베인도 그대로 남아져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밑쪽에 있는 포스티리얼 카디널 베인은 역시 퇴행이 돼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사이누스 혼이 매개가 되겠고 이 지점쯤이 이제 결국에 심장 밑바닥에 간이 형성되어 있는 그 부위가 됩니다. 그래갖고 앞서 얘기했던 엄빌리칼 베인하고 비텔린 베인이 일부 상호작용에 의해 가지고 인피리얼 비나카바를 형성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선 그림에서 오른쪽을 대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카디널 베인이 바깥쪽, 엄빌리칼 베인이 중간에, 그리고 가장 안쪽이 비텔린 베인. 각각은 우리가 카디널 베인은 우리가 우리 몸의 대부분의 주요한 정맥 혈관을 형성하는 반면에 엄빌리칼 베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듯이 엄빌리칼 베인은 쓰임새가 다 되면 없어집니다만은 태생전에는 깨끗한 피를 폐에서 받지 않고 태반에서 받기 때문에 태생전에는 그 깨끗한 피를 실어 나르는 역할을 하게 돼요. 특히나 오른쪽에 있던 것이. 그리고 비텔린 베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임피리얼 비나 카바가 심장을 형성하는 곳까지를 소위 말하는 포탈 베인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비텔린 베인을 보시면은 여기서 뒤집혔어요. 그래서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이 되는데, 자, 오른쪽 것은 뭐 엔티리얼이 됐든 포스티리얼이 됐든 대부분 없어지죠. 여기에 있는 것이 지금 보면은 비텔린 베인이 되겠고요. 이것이 엄빌리칼 베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비텔린 베인을 보시면은 왼쪽에 있던 것은 퇴행이 돼가지고 없어지게 되겠고
오른쪽에 있던 것만 일부 남아가지고 요것이 결국에 오렌지색은 뭐냐면은 septum transversum에 있는 지역에 간이 새싹을 터가지고 간의 발생은 뒷시간에 하겠지만 포화것의 일부가 발달이 돼가지고 간이 새싹이 트여져요. 새싹이 트여지면 간 발생이 이루어지는 되는데 간 발생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septum transversum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septum transversum 지역에 간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갖고 간 내에는 굉장히 많은 시누소이드가 있죠. 말 그대로 굉장히 많은 모세혈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간 기능은 뭡니까? 대부분의 우리 몸에 있던 몸 하부에 있던 어떤 더러운 피를 정화시켜주고 예를 들면 대장에서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분을 간을 거쳐가면서 흡수를 해갖고 저장을 시키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비텔린 베인에 의해 가지고 레프트 쪽만 남아서 간을 관통하는 그 혈관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텔린 베인이 중심으로 돼 가지고 간을 중심으로 해서 임피리얼 비나 카바의 간 지역, 간 헤파틱 펄션을 만들게 돼요. 더 밑은 나중에 카디날 베인의 일부가 변화를 해가지고 더 밑부분을 만들게 되지만 어찌됐든 심장하고 가장 가까운 임피리얼 비나 카바 그 부분을 우리가 헤파틱 폴션 임피리얼 비나 카바라고 하는데 그것은 비텔린 베인에 의해서 완성이 된다는 것이고요. 또 같은 그림이 되겠는데 엄빌리칼 베인 같은 경우에는 자 왼쪽은 대부분 없어지게 되겠고 오른쪽도 윗부분은 없어지고 아랫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끝부분은 어디에 달려 있어요? 결국에는 태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태반에서 오는 엄빌리칸 베인을 통해서 오는 혈액은 굉장히 깨끗하고 영양분이 많은 혈액이죠. 그죠? 베인의 특성에 뭐 더러운 피가 아니라 굉장히 깨끗한 피이기 때문에 간을 들어가가지고 청소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엄빌리칼 베인의 오른쪽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덕트스 비너스스를 형성해요. 간을 관통하는 바이패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안을 들어가 가지고 막 필터링을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태생기에는 이것이 고속도로가 뚫려 가지고 그냥 심장으로 바로 깨끗한 피를 실어 나가게 해주죠. 그것이 덕투스 비노스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것이 분화되는 것이 왼쪽에 엄빌리칼 베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카디널 베인만 우리 몸의 정맥, 큰 정맥의 구성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엄빌리칼 베인이랑 비텔린 베인 역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특히나 비텔린 베인은 우리가 이 일부 임피리얼 비나 카바를 형성해 그대로 잔존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엄빌리칼 베인이 만드는 덕투스 비노스스 같은 경우는 막히게 되죠. 나중에 출생하고 나면 이 관통된 도로를 타게 되면은 더러운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막히게 되겠고 대부분 피들은 소위 말하는 포탈 베인을 통해 갖고 간에서 청소가 되고 저장이 되고 그래서 심장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피탈 서큘레이션하고 어덜트 서큘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강의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 몸을 보면은 여기 중간에 빠진 부분에 심장이 있어요. 자, 심장이 결국에는 오른쪽 심방에 수피리얼 비나 카바가 접질하면서 어깨 윗부분으로부터 실어나는 더러운 피는 전부 우심방으로 쏟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심장 밑부분에서 오는 더러운 피들은 결국에는 임피리얼 비나 카바를 통해 가지고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거 역시 우심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큰 대정맥 임피리얼 비나 카바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심장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헤파틱 폴션하고 크게 봤을 때는 리날 폴션을 갈리게 되는데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프리리날, 포스트 리날 폴션 해갖고 임피리얼 비나 카바를 한 4개 부위로 나뉘게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헤파틱 포션이랑 프리리날, 리날, 포스트 리날 해가지고 한 4가지 정도로 크게 가지를 쳐서 임피리얼 비나 카바를 구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각 부위가 조금 약간 다른 형태로 발달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부분을,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한 부분인데 많은 부분을 카바를 할 수는 없고, 이론적으로 봤을 때 앞서 얘기했던 사이누스 비너스가 오른쪽 왼쪽으로, 특히 포스티리얼 카디널 베인 쪽으로 형성이 되어져 있던 것이 결국에는, 자, 이것도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에요. 그 왼쪽은 대부분 몰빵이 돼서 없어지고, 오른쪽은 이렇게 카디널 베인이 일부 다른 형태의 혈관으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혈관이 있는데, 간단하게만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포스티리얼 카디널 베인의 일부는 소위 말하는 수프라 카디널 베인하고 서브 카디널 베인, 그리고 수프라 카디널 베인하고 서브 카디널 베인의 중첩된 부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 부위에서 아까 얘기했던 리날 포션, 프리리날 포션, 포스트 리날 포션으로 갈리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시작되는 시점이 발생 5주에서 7주 사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무의미하지만 3주경을 만들어가다가 박동을 시작하고 혈관이 굉장히 초기 상태를 만들게 되지만은, 어찌됐든 5주에서 7주 사이에 성인 형태의 정맥 혈관을 만들려는 시도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심장이 있게 되겠고요. 심장 밑부분의 임피리얼 비나 카바는 이 오른쪽 비텔린 페인이 연결돼 가지고 헤파틱 포션을 만들게 되겠고, 그거하고 연결되는 프리리날 세그먼트는 오른쪽 서브 카디널 베인이 구성이 돼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리날 포션은 서브 카디널 베인하고 수프라 카디널 베인이 서로 합쳐져 갖고 리날 포션을 만들게 됐고, 포스트 리날 세그먼트는 오른쪽 수프라 카디널 베인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뭐 서브 카디널이든지 수프라 카디널이든지 그 주요한 기점은 어찌됐든 포스트 카디널 베인이 일부 뭐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형태의 혈관으로 중간 형태의 혈관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서브 카디널 베인, 수프라 카디널 베인으로 완성이 되게 되겠고, 이것이 임피리얼 비나 카바를 완성하게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쉬어가기 전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 충분하게 상상을 하고 있겠지만, 피탈 서큘레이션은 우리가 태어나고 나서 서큘레이션은 하고는 다르죠. 왜냐? 대부분의 산소 공급이나 영양분 공급을 태어나기 전에는 태반에서 기여를 받게 되지만, 태어나게 되면은 첫 호흡을 하면서 결국에는 그 기능이 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폐가 돌아감으로써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서큘레이션이 달라지게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태반에서 깨끗한 피가 인터빌러스를 통해 가지고, 플라센탈 멤브레인이죠, 통해 가지고 이 엄빌리칼 베인을 통해 갖고 아기한테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온몸을 돌고 나면은 더러워진 피가 앞서 얘기했듯이 엄빌리칼 2개의 엄빌리칼 아테리를 통해 갖고 다시 태반으로 나가게 되었고, 역시 태반에 의해 가지고 서큘레이션이 또 교환이,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엄빌리칼 베인을 통해 갖고 태반에서 교환된 깨끗한 피가, 그러니까 오투 리치한 피가 들어와요. 들어오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덕투스 비노스가 관을 관통하는 것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엄빌리칼 베인이 관을 관통하는 바이패스 부분을 우리가 덕투스 비너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간에서 필터링을 깨끗이 청소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겠고요. 그것이 임피리얼 비나팝, 심장하고 맞닿은 임피리얼 비나팝을 통해 갖고 오른쪽 심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오른쪽 심방에서 피가 들어오게 되면은 IA septum에 그 밸브가 달려져 있다고 그랬죠. 특히 septum primum이 septum secundum에 비해서 이렇게 굉장히 유연성이 좋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혈압에 의해 젖혀짐으로써 심실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왼쪽 심방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렇게 젖혀져서 생기는 그 공간을 우리가 오발 포라멘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왼쪽 심방으로 가게 되면 중력에 의해 갖고 왼쪽 벤트리클로 바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어센딩 에어올타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서 에올틱 아치를 거쳐 디센딩 에올타로 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다 돌게 된 혈관, 그래서 더러워진 피는 인터널 일리아 아테리를 통해 갖고 엄빌리컬 아테리, 한 쌍의 엄빌리컬 아테리를 통해서 다시 태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깨 밑부분에서 오는, 그러니까 태반에서 오는 굉장히 세트레이트된 블러드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어깨 위에서 오는 수피리얼 비나 카바를 통해서 오는, 이건 더러운 피예요. 굉장히 O2가 부족한 혈액이 되겠죠. 그것은 수피리얼 비나 카바를 통해 갖고 당연히 또 오른쪽 아테리움, 심방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이것이 또 중력을 통해 가지고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 오른쪽 벤트리클로 들어가게 됐죠. 여기서는 좀 다른 점이 있는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디서트레이티드 블러드가 아니라 결국에는 엄빌리컬 베인을 통해서 오는 깨끗한 피하고 반반 정도 섞인다. 반이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어중간하게 섞이는 피가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 포화도가 뭐 한 50% 된다고 단정하는 50% 정도 되는 피가 오른쪽 벤트리클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펄머너리 아테리를 통해 가지고 폐로는 지금 폐가 발달이 안 되어 있어 오른쪽 왼쪽 폐로 들어가질 못해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역시 바로 디센딩 에올타로 연결이 되는 통로가 뚫려져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덕투스 아테리오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덕투스 아테리오시스 부분은 나중에 태생이 되게 되면 막히게 되죠. 폐호흡이 시작이 되게 되면 어찌됐든 이 바이패스가 심장 근처에서 폐로 안 들어가고 디센딩 에올타로 갈 수 있는 이 바이패스를 우리가 덕투스 아테리오시스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디센딩 에어타를 통해 갖고 이거 역시 시스테믹 서큘레이션을 통해서 인터널 일리아 아테리 그리고 엄빌리컬 아테리로 태반으로 나가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피탈 서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모식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면요, 태반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큰 엄빌리컬 베인이 쭉 우리가 간 밑으로 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엄빌리컬 베인의 일부가 관을 관통하는 바이패스를 덕투스 비너스스라 얘기하고, 그리고 심장 밑부분은 인피리얼 비나 카바가 라이트 에츄리움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서 오발 포라멘을 통해서 왼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심실로 떨어지게 되고, 이것이 에어타를 통해 갖고 한 바퀴 삥 에어틱 아치를 통해 디센딩 에어타로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빨간 것은 굉장히 포화도가 높다는 것이고, 보라색은 반쯤 섞인 거라는 얘기예요. 파란색은 굉장히 포화도가 떨어진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자, 그렇다면 수피리얼 비나카바를 통해 갖고는 디세츄레이티드 블러드는 결국에는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결국엔 여기서 오는 피하고 섞여갖고 보라색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펄머너리 아테리를 통해 갖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 여기는 막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좁은 디센딩 에어올타로 갈 수 있는 바이패스를 우리가 덕투스 아테리오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바로 폐손을 거치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인터널 일리아 아테리를 통해 갖고 엄빌리컬 아테리를 해서 더러운 피가 결국엔 태반으로 또 가게 되는, 이것이 피탈 서큘레이션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태어나고 나면은 가장 큰 변화가 이제 폐호흡을 시작해요. 그죠? 폐호흡을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태반도 없어지고 엄빌리컬 베인이 막히게 되죠. 그래서 엄빌리컬 베인 자체도 일부 우리가 리거먼트 테레스 헤파타이티스라고 해서 이것이 인대로 바뀌게 되겠고, 결국은 덕투스 비너스도 간을 관통하는 덕투스 비너스가 간이 오른쪽 왼쪽 옆으로 나뉘게 되는데, 그 사이 골을 통해 갖고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덕투스 비너스가 결국은 이것도 리거먼트로 바뀌게 되고, 이 리거먼트를 리거먼트 비너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왔을 때는 지금 폐호흡이 시작이 돼요. 폐호흡이 시작되면 여기서 굉장히 강한 압력이
자심방으로 전해지거든요. 그러면 얘를 꽉 밀어주죠. 그래서 이 밸브 자체가 이 septum secundum하고 유착이 되어져서 이 밸브가 그러니까 오발 포라멘이 닫혀버리게 되죠. 또한 여기에 있던 덕투스 아테리우스도 인대로 바뀌게 되고 이것을 리거먼트 아테리우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인피리얼 비너 카바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더러운 피가 우리 몸을 돌고 난 더러운 피, 영양분이 많은 피가 들어오게 되면 관을 통해 가지고 비텔리베인이 이렇게 헤파틱 세그먼트를 만든다 그랬죠. 들어와 가지고 간에서 정화가 되고 이 저장이 되고 그러면서 위로 올라가게 돼서 결국에는 포화도가 낮은 것이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동맥을 통해 가지고 폐에서 오토리치로 바뀌게 되겠고요. 그러면 자심방, 자심실로 해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엄빌리컬 아테리 같은 경우 앞서 얘기했다시피 엄빌리컬 아테리의 근접 부위는 인터널 일리악 아테리를 만들고 끝 부위는 수피리얼 비지컬 아테리 방광동맥을 만들게 되겠고 더 원거리는 이렇게 인대로 바뀌게 된다. 그래서 그 인대를 미디얼 엄빌리컬 리거먼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출생 전하고 출생 후하고 크게 봤을 때는 여러 가지가 퇴행이 되고 없어지게 되죠. 뭐 가장 크게는 엄빌리칼 베인이랑 엄빌리칼 아테리가 되겠고요. 몸 내에서도 우리가 덕터스 비노스스랑 덕터스 아테리오스스 그리고 오발 포라멘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생기게 돼 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스테믹 서큘레이션, 펄머너리 서큘레이션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비포 애프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비포에 있던 엄빌리칼 베인하고 덕터스 비노시스가 닫히게 되겠죠. 그래서 각각 리거먼트 테라스 헤파타이티스 엄빌리칼 베인은요. 그리고 덕터스 비노시스는 리거먼트 비노섬이 되게 되겠고요. 오발 포라멘은 폐에서의 압력 때문에 결국에는 오발 포라멘이 닫히게 되겠고 덕터스 아테리우스도 퇴행이 돼서 없어지면서 리거먼트 아테리우스를 만들게 되겠고요. 엄빌리칼 아테리는 저 끝부분에는 미디얼 엄빌리칼 리거먼트를 만들게 되겠고 가까운 부위 그러니까 도살 에어타하고 가까운 부위는 수피리얼 피지컬 아테리 방광동맥을 구성해서 남기게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어쨌든 뭐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심장 혈관 발생은 끝냈고요. 끝내고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소화기 발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40분이네요. 50분에 다시 시작할게요. 얘기해. 굉장히 가스한 수술이에요. 요즘에 테크노가 좋아지고. 이게 왜냐면 뭐 옛날 같으면 기술이 없으니까 태어나면은 제대로 이제 혈액 순환이 안 되니까 애들이 사망하는 청색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뭐 한전 진단이 많이 나서 공파가 좋기 때문에 배가 안 다치는 것을 시켜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뭐 찬스가 있는 애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분위기가 나오면 그들이 간단히 진행하고 특히나 뭐 어떻게
어쨌든 뭐 작게든 크게든 체스를 열어야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 근데 일부 사람들이 열려있는 상태로도 정상적으로 하거든. 그러다 결국 잘하고 나서 애들이 뭐 학창 시기에 운동하고 막 하다 보면 숨이 차고 쉽게 지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저 열려있는 경우에 뭐 약물로도 치료하고 뭐 그런 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서 얘기했다시피 신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혈관 정도는 이렇게 하나도 다치거나 이런 것들 쉽게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혈관을 여러 가지 지표가 어떤 것이 전번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원래 두 개인데 한 개인 경우가 종종 많거든. 어떤 이유로 충격 표현하는 게 있어. 그걸 뭐 특별한 무슨 시스템이라고 모르는데 그런 경우는 뭐 심장 판막질 도는 히든 풍파 장애 그런 것도 굉장히 연관성이 높다고 해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안 보는 게 그거는 굉장히 무섭게 들여다 보는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또 자료 신청 공부 선생님들 내가 알기로는 추가할 수 있는데 내가 평소에 되죠.
다시 시작할까요? 합시다. 바쁜 걸음으로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세하게 앞서 얘기했다시피 목 부위나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은데 그것까지 커버할 시간은 없고, 아마 보강을 새로 하지 않는다면 또 호흡기는 간단하긴 한데 호흡기도 좀 시간을 내 가지고 하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강론에서는 심장 혈관 개통, 소화기 발생, 그리고 비뇨생식기 발생이랑 마지막으로 중추신경 발생은 일단 메이저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라 일단은 조금 급하게 나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총론 시간에 결국에는 요크색 자체가 라테랄 폴딩, 헤드 폴딩, 테일 폴딩 하면서 그 복강내 내강을 형성하게 되고 그거하고 동반해 가지고 장 내강을 만들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septum transversum을 기점으로 해서 앞부위를 우리가 포어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뒷부분을 미드것, 힌드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연히 미드것에는 10주가 되는 동안에는 바깥에 그러니까 제대의 일부분하고 뒤섞여 가지고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캐버티랑 인트라 엠브리오닉 캐버티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기능에서 대부분 미드것이 바깥에서 발달이 돼서 나중에 리트랙션이 돼서 복강 안으로 들어와서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힌드것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이 결국엔 항문관, 클로아카, 특히 클로아카가 일부 앞부분은 요도가 형성될 부분, 생식기가 형성될 부분이고 뒷부분은 이제 항문관을 형성하는 부분하고 맞닿게 되겠죠. 두 개로 갈라지게 되는데 결국엔 항문관하고 힌드것의 끝부분하고는 같이 합쳐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설명을 할 거고요. 대부분의 내장, 장기는 우리 몸에 대롱대롱, 뭐 대롱대롱이라 하니까 뭐하지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형태를 띠고 있죠. 대부분의 이 끈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메센테리라고 얘기합니다. 장관막이라고 얘기하죠. 아주 짧은 우리가 복벽에 벤트럴 메센테리가 있지만은 이 돌살 메센테리 같은 경우에는 10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대장까지 뒷부분을 길게 띠 모양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어갖고 내장 장기가 해박적인 위치를 유지하도록 해주게 되겠고요. 이 장관막을 통해 갖고 혈관이 들고 나고 또는 신경기관이 들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이 메센테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메센테리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또 내부 장기를 다르게 구성하죠. 해부학에서는 이 메센테리에 대해서 했죠. 인트라페리토니얼 오겐 뭐 이런 거 다 했어요. 대답이 없어.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내장 아직 안 했는가? 팔다리만 했어 지금.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조금 쉽게 하려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해부학적인 위치를 우리가 모르면은 요걸 구성 얘기하면 좀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뭐 어차피 안 했기 때문에 뭐 어렵겠지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포어것은 대부분 윗부분 우리가 10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윗부분도 포어것 유래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볼 것은 아랫부분 그 10도부터 시작해갖고 위장 그리고 12지장의 일부 그리고 위장 주위에 있는 우리 내장기관이 간이라든가 담낭이라든가 담도라든가 판크레아스, 췌장까지가 전부 이제 포화것에 의해서 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드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장하고 대장의 대부분까지가 미드것에서 분화가 돼서 발달이 되게 되겠고 대장의 끝부분 그러니까 뭐 엄밀하게 한 반 정도는 힌드것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요 경계선 윗부분은 아마 횡격막 다이아프람이 있습니다. 다이아프람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큰 간이 옆이 두 개로 해서 형성이 되어져 있죠. 앞서 얘기했다시피 태생전에는 요 옆 사이에 덕터스 비너스스가 열로 다니게 돼요. 그렇지만 이것은 리건먼트로 바뀐다 그러겠죠. 그리고 이 리버를 덮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 일부 이 위장이 이렇게 드러 누워 있죠. 머리 부분은 왼쪽으로 쏠려져 있고 꼬리 부분은 오른쪽으로 쏠려져 있는 어떻게 보면 넓게 누워 있는 C자 형태의 위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장관막은
표시 뭐 어떻게 거기에 있는 복벽을 덮고 있는 막은 걷어낸 부분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끝부분 위장의 끝부분은 12지장의 C자형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각종 우리가 빈창자니 돌창자니 뭐 그런 것들이 안쪽을 구성을 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돌창자의 끝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C급 막창자죠. 막창자의 끝부분은 이렇게 돌기가 형성돼 이거를 우리가 충수라 얘기합니다. 뭐 여러분들 맹장염이 오면 여기에 뭐가 꽉 차가지고 맹장염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C군부터 시작해서 대장이 시작되는데 대장을 C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결장이 되죠. 그러면 결장이 ascending 콜론 그리고 이 가로를 우리가 트랜스버스 콜론 그리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디센딩 콜론이라고 얘기하고 디센딩 콜론의 끝부분은 이렇게 S자로 이렇게 틀려지게 돼요. 그러면 이것을 시그모이드 콜론, S자 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시그모이드 콜론이라고 하고 시그모이드 콜론의 끝부분은 이제 직장, 렉툼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당연히 렉툼의 끝부분은 항문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항문관은 상층 부위의 일부분은 이제 힌드것에서 유래가 되지만은 하부 부위는 우리가 나중에 빈뇨 생식기에 할 부분이 달려들어서 항문관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자, 여기 조금 더 정확한 그게 있네요. 보통 포화것이 보통 식도가 형성되는 것이 포화것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하지는 못했지만 호흡기가 발생하는 것이 포화것의 일부가 이렇게 새싹 트듯이 튀어나와갖고 소위 말하는 렁버드가 형성이 되거든요. 앞부분은 렁버드가 형성이 돼갖고 앞부분에 우리가 앞선 시간에 흉곽 형성을 하면서 좌우 흉곽이 형성이 된다고 그랬죠. 거기에 폐가 뻗어나가고 거기를 채우게 돼요. 그러니까 폐 역시 포화것에서 유래가 되는데 어쨌든 뒷부분은 식도가 되는 것이고 앞부분은 이제 트라키아를 비롯한 폐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해 갖고 식도를 구성을 하게 되죠. 식도가 길게 뻗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횡격막 밑에서 위장이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위장은 처음에는 고등관이었어요. 몸 중간에 길게 이렇게 위장이 형성되어 있던 것이 뒤틀림 형상에 의해 가지고 로테이션에 의해 가지고 결국에는 위장이 옆으로 눕게 되거든요. 옆으로 눕고 밑으로 또 눕고 하게 되는 한 180도 정도의 회전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머리 부분이 왼쪽으로 꼬리 부분이 오른쪽으로 자리 잡게 되겠고 이 끝부분은 결국에는 이 C자 형태의 짧은 소장이 시작되는 첫 소장을 우리가 12지장이라고 얘기하죠. 12지장은 뭐라고 얘기하죠? 샘청자로 얘기해요. 그래서 이 샘청자의 끝부분은 결국에는 빈창자, 그러니까 제주눔하고 연결이 되고 제주눔은 또 그 일리움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고 일리움은 시콤하고 연결이 돼서 어센딩 콜론, 트랜스퍼스 콜론, 디센딩 콜론, 시그모이드 콜론, 렉툼 그리고 항문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식도를 제외한 부분 내장 장기는 대부분 다이아프람 밑에 자리를 잡게 되겠고 여기서 한쪽만 보여주겠지만은 오른쪽 오른쪽 간엽에 왼쪽 간엽이 일부 위장의 일부분을 이렇게 덮고 있는 모양을 띄고 있죠. 자, 이렇게 간을 이렇게 들어서 보면 이렇게 보면 왼쪽 옆 오른쪽 옆이 있게 되겠고 간 밑에는 굉장히 큰 한 10cm 가까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큰 담낭이 달려져 있습니다. 담낭이 결국에는 담도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고 담도가 이렇게 위장의 뒤를 돌아가지고 결국에는 12지장의 내강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뭐 여기에는 일부 췌장도 보이긴 하는데 결국에는 췌장은 있는 소화액이랑 담낭에 있는 소화액이랑 결국에 12지장에 쏟아져 갖고 여기 위장이나 소장에 음식물 차 있을 때 활발하게 소화액 분비를 시키는 장소가 요 12지장이 되겠습니다.
자, 위장을 보시면은 위장은 이렇게 식도를 위쪽으로 해가지고 식도하고 위장이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가 카디악 리전, 카디아라고 얘기해요. 게스트릭 카디아라고 얘기를 하고, 이 뚜껑 부위를 우리가 펀드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십이지장하고 연결되는 이 부분을 그 파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쪽을 카디아를 본문부, 피롤루스를 우리가 유문부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머지 몸통 부분은 바디. 그래서 위장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갈라서 얘기를 하죠. 보시다시피 원래는 일자형이었던 것이 굉장히 다양한 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몸체가 이렇게 왼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렇게 해서 대부분 이 파란 것 표시가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트랜스버스 콜론인데 결국엔 듀오데눔 12지장은 뒤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고 12지장의 대부분은 등벽 쪽에 붙어져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엔 헤드 폴딩, 테일 폴딩, 라테럴 폴딩에 의해서 포어것, 미드것, 힌드것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쪽에는 포어것의 앞부분은 부코파링기얼 멤브레인이 터져가지고 4주쯤에 결국에는 암니오틱 캐버티하고 노출이 되게 되겠고요. 실주경에는 끝부분, 힌드것의 끝부분은 결국에는 단독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분열 생식기가 될 부분의 일부하고 같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척추경이 터져가지고 코라카 총 배설강이 되게 되는 것이고 겉튜브를 은밀하게 나누면은 포어것은 파린기알 겉까지 합쳐지게 됩니다. 구강이나 인후두나 부분을 합친 부분이 포어것에서 유래가 되겠고요. 그래서 포어것은 식도부터 그러니까 구강으로부터 시작해 갖고 12지장의 일부까지만을 분할을 하는 것이 포어것이 되겠고요. 미드것은 이제 나머지 12지장에서 시작해서 대부분의 소장, 대장 중에 시쿰이랑 어센딩 콜론, 트랜스버스 콜론의 일부까지가 미드것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힌드것은 트랜스버스 콜론의 3분의 1, 끝부분 3분의 1부터 시작해갖고 나중에 항문관이 되는 반쯤까지가 힌드것에서 유래가 되겠죠. 자, 내장기관은 안쪽 상피세포들이나 그랜드나 간으로 치면은 간세포나 이런 것은 엔도돔 유래가 되지만은 이것을 둘러싸는 각종 결합 조직 있죠. 스트로마라든가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세랄 메조돔이 달려들어서 결국에는 내장기관을 완성하게 된다. 그것은 앞선 시간 총론 시간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내장 자체는 우리가 복막으로 덮여져 있죠. 이 복막이란 것은 뭐냐면은 앞선 시간에 우리가 복막 얘기를 하면서 비세럴 레이어, 파리에탈 레이어 얘기했죠. 비세럴 레이어는 장기를 덮고 있는 얇은 막을 우리가 비세럴 레이어라고 얘기를 했고, 파리에탈 레이어는 복벽의 안쪽을 덮고 있는 얇은 막을 파리에탈 레이어라고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페리토니움을 구분하면은 복벽을 페리토리얼 페리토니움, 파리에탈 페리토니움, 우리가 장기를 덮고 있는 막을 비세럴 페리토니움, 그 사이의 공간은 페리토니얼 캐버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이런 부위, 이 빨간 부위는 파리에탈 페리토니움이 되겠고, 이것이 내장 장기라 치면은 얘를 덮고 있는 파란 부위는 비세럴 페리토니움, 노란 공간은 페리토니얼 캐버티가 됩니다. 대부분의 우리 내장 장기는 이 페리토니얼 캐버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부 장기들은 이 바깥쪽에 밀려나, 그러니까 등벽 쪽에 붙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기들을 우리가 리트로페리토니얼 올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페리토니얼 캐버티 안에 있는 장기를 인트라페리토니얼 올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대부분의 내장 장기는 메센테리에 의해 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것이 요 메센테리 얘기를 하는데, 메센테리의 양쪽 면은
파리에탈 레이어가 됐든 비세랄 레이어가 됐든 정의는 하기 힘들지만 어찌됐든 페리토니움으로 덮여 있는 띠를 우리가 메센테리라고 얘기를 한다. 특히 등벽 쪽에 있는 이 메센테리를 돌살 메센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역시나 아주 짧은 부위긴 하지만 간 앞에 아주 얇은 부위 짧게는 벤트럴 메센테리도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 부분의 발생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rule of thumb 내놨죠. If it has a mesentery or mesogastrium component, interperitoneal. 그 메센테리가 있으면 interperitoneal organ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장기를 우리가 구분을 해놨는데 intraperitoneal organ 이건 해박 살 얘기예요. 내가 뭐 또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어쨌든 한번 참고는 하십시오. 일단은 해박에서 다시 할 내용이니까. 뭐 한 가지 예를 들면 요것이 C자형의 듀아디넘 12지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위장하고 연결되어 있고 요 부분은 나중에 일륨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 우리가 12지장을 한 네 가지 부위로 나뉘게 되는데 윗부위는 인트라페리토니아 올겐이고 아랫부분 4분의 3분 뒷뼈하고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장기라도 완전한 인트라페리토니아, 완전한 레트로페리토니아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키드니 같은 경우 완전히 전체다가 뒷벽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리트로페리토니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많은 장기가 공통적으로 인트라페리토니아, 리트로페리토니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센테리는 앞서 얘기했어요. 어떤 내장 장기가 메센테리하고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이걸 인트라페리토니아라고 얘기하고 메센테리는 페리토니움의 일부다. 그 바깥벽은 어쨌든 페리토니움으로 덮여져 있는 그래서 앞쪽이 됐든 벤트럴 쪽이 됐든 도이살 쪽이 됐든 내장 장기를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그 구조물을 메센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어떻게 보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일부 소장이 되고 있는 메센테리 같은데요. 바깥면이 이렇게 서로 이제 바깥면이 똑같은 메센테리 벽으로 페리토니움부터 펴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는 반영되는 조직이다 해서 옛날엔 리거먼트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 리플렉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쓰죠. 그래서 어느 장기에서 어느 장기까지의 이 메센테리를 무슨 리플렉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스프레노리널 리거먼트라 그러면은 메센테리이긴 한데 스프린이랑 키드니하고 연결되는 메센테리. 그래서 이것을 스프리노리널 리거먼트다. 해박을 했으면 이걸 내가 안 해도 되는 내용인데 이렇게 거품을 내면서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구만요. 그죠? 자, 그래서 메센테리는 어찌됐든 포아것의 대부분 포아것부터 시작해갖고 끝부분이죠. 포아것의 끝부분부터 시작해갖고 대부분이 힌드것까지 일정하게 뒷부분에 내장 장기를 붙여주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히 돌살 메센테리라고 얘기하고 돌살 메센테리는 내장 장기의 해박적인 위치를 유지시켜주는 어떤 중요한 기능도 하지만 이것을 통해 갖고 블러드 베슬이라든가 림파관이라든가 신경 조직이 들고 나는 통로가 이 돌살 메센테리가 되겠어요. 이 돌살 메센테리가 통칭이라고 하면은 장기 부위에 따라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위장의 뒤에 있는 돌살 메센테리는 돌살 메조게스트리움 또는 12지장기는 메조 듀아데넘, 돌살 메조 듀아데넘 또는 스몰 인테스틴 D는 메센테리 프라퍼 of small intestine, 메조 콜론, 메조 어펜딕스, 메조 시그모이드 이런 식으로 부위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통칭해서 그냥 돌살 메센테리라고 얘기를 하죠. 일부 메센테리는 길게 늘어진 반면에 특히나 돌살 메조게스트리움 같은 경우 굉장히 길게 늘어져 있는 반면에 아주 짧게 거의 등벽하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센딩 콜론이라든가 디센딩 콜론은 메센테리가 굉장히 짧게 등벽하고 붙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자, 돌살 메센테리가 포어것부터 시작해서 힌드것까지 길게 등벽 쪽에 대부분의 내장 장기를 붙여준다 그러면요.
우리 복벽 쪽에서 붙어 있는 이 메센테리를 우리가 벤트럴 메센테리라고 얘기해요. 위치로 봤을 때는 septum transversum 앞쪽, 그러니까 복벽 쪽을 우리가 벤트럴 메센테리가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자, 크게 봤을 때 리버를 중심으로 해서 리버 뒤쪽이 어떻게 보면 위가 있습니다. 리버를 중심으로 해서 리버 앞쪽이냐, 그리고 리버하고 스토먹 사이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으로 두 가지 형태의 벤트럴 메센테리가 불려집니다. 그래서 리버하고 우리가 복벽하고의 사이에 짧은 우리 벤트럴 메센테리를 우리가 낫인데라고 해서 펄서펌 리거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스터머크하고 듀아데넘에 중복되는 그 부위하고 리버하고 사이에 벤트럴 메센테리를 레설 오멘텀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장을 중심으로 봤을 때 위장에서의 벤트럴 메센테리는 뭐냐 하면은 그 앞부분에서 레설 오멘텀 이게 그걸 뭐라고 하니? 작은 그물망이라고 해요. 작은 그물망. 자, 위를 중심으로 앞쪽으로는 작은 그물망이 있고, 그리고 리버가 있고, 그 앞쪽으로는 나딘대가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벤트럴 메센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돌살 메센테리에 비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구역에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벤트럴 메센테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뒤로는 요것이 뒤쪽은 돌살 메조게스트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쨌든 돌살 메센테리가 길게 대부분의 겉을 잘 달고 있는 모양을 띈다 그러면 위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septum transversus 여기에 활발하게 지금 리버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에서 봤을 때 위 앞쪽에 이렇게 생긴 요 부분을 레설 오멘툼이라고 얘기합니다. 작은 그물망. 그리고 간이 있게 되겠고 그 앞쪽 복벽하고 맞는 부분을 펄서펌 리거먼트. 그래서 나딘데라고 얘기를 하죠.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보면 여기 제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엄빌리칼 베인이 리버 밑바닥으로 이렇게 들어와 갖고 결국에는 리버가 오른쪽 왼쪽 옆으로 나뉜다 그랬죠.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출생하고 나면은 나중에 여기 인대가 형성되는 것도 리버 밑바닥으로 이렇게 연동해서 리거먼트가 생기는 것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세하게 포화것을 보시면요. 먼저 식도를 만들게 되는데 자, 식도의 발생을 뭐냐 그러면 결국에는 머리 부분, 윗부분에 이렇게 짤록하게 경계가 쳐지게 돼요. 이쪽이 몸의 앞부분, 이쪽이 몸의 뒷부분이거든요. 어, 노란 것은 나중에 식도가 될 부분이고 파란 것은 나중에 기관지를 형성할 부분이에요. 우리가 호흡기 발생할 때 조금 더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 부분이 짤록하게 막혀져 가지고 서로 벽을 쳐주게 됩니다. 그럼 두 개의 관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이 벽을 우리가 트라키오 에소파기아 septum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뒤쪽은 이소파거스, 앞쪽은 트라키아 또는 렁버드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이렇게 짧은 형태의 이사파거스 그러니까 식도가 결국은 굉장히 길어지면서 그 긴 형태의 식도가 나중에 형성되게 될 횡경막 밑으로까지 진행을 할 정도로 길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깥쪽으로는 비세랄 메조돔이 달려 들어갔고 식도를 둘러싸는 근육을 만들게 되겠죠. 스무스 머슬셀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위에 3분의 2는 골격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래 3분의 1은 스무스 머슬, 평활 근육으로 둘러싸입니다. 식도는. 그렇기 때문에 신경집에도 다른 신경이 달려들어서 식도의 신경, 그러니까 운동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대부분의 골격신경, 골격 근육이 그렇다시피 베거스 nerve 미주신경이라는 것이 지배를 하게 되겠고 밑부분 3분의 1은 내장신경 스프랭클링 nerve가 이 근육 수축 이완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자, 포어것은 어찌됐든 기주가 굉장히 길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현경막 밑부분까지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자형의 위장이라고 얘기했는데 일부 부위가 위장이 될 부분 일부 부위가 굉장히 팽창해 가지고 상대적이죠. 이것도 여기 말하는 이 부분은 우리가 위장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우리가 작은 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뒤쪽에 이 크게 형성된 부분은 위에 큰 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큰 굽이는 당연하게 세포의 증식이나 분화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이렇게 두툼하게 튀어나온 것이고, 작은 굽이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오목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엔 얘들이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던 것이 여러 가지 로테이션에 의해 가지고 해부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위장의 뒷부분에 이렇게 보면 돌살 메센테리죠. 근데 위에 D라고 해서 우리가 돌살 메조게스트륨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이 부분을 그레이터 오멘툼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 작은 큰 굽이가 있는 이 부분은 레설 오멘텀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레설 오멘텀은 작은 그물망, 돌살 메소게스티움은 큰 그물망을 형성을 하게 되죠. 이것을 큰 그물망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엔 정중앙에 형성되어 있던 것이 뒤로 불룩하게 위에 큰 굽이가 형성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어, 지역적으로 세포의 증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돼요. 뒤쪽 편이 왼쪽 편으로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왼쪽 편에 몸체 부위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래서 나중에 작은 구물망도 왼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그런 현상을 띠게 되겠고요. 한 번 더 90도 회전을 통해 가지고 머리 부분이 밑부분을 이렇게 또 내려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식도 부위가 몸체의 중간 부위면서도 몸체 부위는 완전히 누워버리는 역할을 띠게 되겠고, 위장의 펀드스 부위는 몸의 왼쪽 부위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그래서 90도 회전을 통해 가지고 카디악 부위는 우리가 몸의 중간에 오게 되겠지만은 위에 필러스 부위는 완전히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이 위장이 뒤틀림에 따라 결국에는 이 끝부분은 12지장 듀오데늄이 있게 되는데, 듀오데늄 자체도 우리 몸의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C자형으로 틀어지게 되는 그 기전을 제공하는 것도 위장의 뒤틀림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위장은 식도 부위를 기시로 해가지고 카디악 리전, 필러스 리전, 바디 부분, 그리고 머리 부분은 펀드스 리전이 되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눕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앞서 위장 자체가 90도 회전을 통해 갖고 왼쪽으로 완전히 치우치게 되죠. 자, 요 부위는 뭡니까? 돌살 메조게스트리움, 돌살 메센테리예요, 그죠? 돌살 메센테리가 결국엔 얘 역시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면서 몸의 왼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되죠. 그러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큰 구물막을 형성하게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작은 구물막을 형성하게 되겠고요. 큰 구물막이 이렇게 왼쪽에 치워지면서 길게 늘어지면서 그물막 주머니를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없는 빈 공간을 우리가 오멘탈 벌사, 그물막 주머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옆에서 봤을 때, 자, 위장이 있고 각종 우리 장기관이 있고야 되겠고요. 봤을 때, 자, 요 부분이 간하고 연결되는 작은 구물막이 되겠고, 큰 구물막은 늘어지면서 굉장히 넓게 밑으로 대장 위로, 대장 소장 위로 늘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일부 우리가 성인의 해박적 모습을 봤을 때 노란 것은 지금 팻이 덮여져 있는 그물막을 얘기해요. 큰 그물막.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포함하는 부위가 이 노란 부위가 되겠죠. 그래서 작은 그물막은 우리가 이 간 조직을 들어갖고 보면 간하고 연결된 레서 오멘텀이 보이지만은
이 부분은 큰 구물막은 위 큰 구비를 중심으로 해갖고 이렇게 늘어진 큰 구물막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기 위장이 있어요. 리버가 있고 리버하고 사이는 레스 로멘텀이라고 얘기했고요. 뒷부분은 그레이터 로멘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레이터 로멘텀 내에서 각종 장기 발생이 이루어져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스프린, 비장이거든요. 비장은 호하고 뉴런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헤마토포ietic 스템셀의 일부가 여기에 자리를 잡아갖고 도살 메조게스티움 혹은 그레이터 오멘툼의 발생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서 스프린이 자리를 잡게 되면 위하고 스프린 사이에 이 메센테리를 가스트로 스프리닉 리거먼트 또는 어려운 말로 게스트로 리날 리거먼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뒤편적으로는 스프린하고 뒤편에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뒤편에 콩팥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콩팥하고 스프린하고 사이에 이 메센테리를 리노 리갈 리거먼트 또는 리노 리랄 리프렉션 또는 게스트로 리날 리프렉션 같은 얘기입니다.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복 가게 되면은 이런 용어로 많이 불리게 될 텐데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이런 리거먼트가 결국에는 돌살 메소게스티리움이 길게 늘어지면서 그물막을 형성하면서 발생하는 용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어렵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회복 가면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결국에 다시 예를 들면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봤을 때 위장이 있게 되었고 위장의 끝부분에는 이제 두오드듐이 달려져 있고 두오드듐 밑부분에는 바로 굉장히 인접하게 이 판크레스가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약간 미치긴 하지만 이런 섹션에 넣으면 거의 겹치는 부위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봤을 때 위장이 있고 스프린이 있고 그 약간 밑에는 이렇게 췌장 판크레스가 같이 왜냐하면 도잘 메소게스트리움 밑으로는 계속 큰 막커치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은 막내에 스프린까지 들어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서 뒤틀림 현상에 의해 가지고 중간에 예를 들면 위장이 있다 그러면은 왼쪽 편으로 완전히 스플린이 뒤틀려서 올라가게 되겠고 그 사이에 우리가 게스트로이널 리거먼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이 뒷부분에는 표시는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는 키드니가 묻혀져 있어요. 그 일부 부위가 약간 밑바닥에는 결국에는 췌장도 같이 같은 돌살 메조게스티움 내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판크레아스, 췌장의 몸체 부분은 등벽 쪽에 묻혀져 있는 리트로페리토니아 organ이 되겠습니다. 약간 끝부분, 우리가 췌장을 크게 봤을 때 헤드 부분하고 바디 부분하고 테일 부분 나누게 되는데 테일 부분만 복강 쪽에 이렇게 유리되어져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목벽 쪽에 파묻혀 있게 되죠. 그래서 그런 유기적인 관계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에 큰 구물막이 결국엔 이렇게 늘어집니다. 그죠? 위장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는 대장에 특히나 트랜스버스 콜론을 완전히 덮게 되겠고 소장에 한 반 정도까지 덮을 정도로 큰 그물망이 결국은 그 안에 텅 빈 공간이에요. 복강이라고 볼 수 있죠. 복강이 형성되어져 있던 것이 발생 3, 4기에는 빈 공간이 이렇게 늘어진 그물망 내에 공간이 형성되어져 있는데 이제 출상이 임박해 갖고 이 두 개의 벽이 그물막 두 개가 들어붙어 버려요. 그러면서 그물막 주머니 자체가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장 뒤쪽으로 굉장히 제한적으로 줄어들게 되겠고 결국에는 그물막이 이 뒤편도 결국엔 트랜스버스 콜론의 바깥막하고 들어붙고요. 또 일부 소장 일부하고도 이렇게 들어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위장의 뒤쪽으로 우리가 초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양의 오멘탈 벌사, 그물막, 그물낭을 형성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벤트럴 메조게스트리움은 앞서 말씀했다시피 작은 고무막 위장 앞에 레스 로멘텀이 있고 결국에는 크게 간이 형성이 되면서 간 앞으로는 퍼스폼 리거먼트가 목뼈가 붙어져 있고 그래서 이 두 개가 간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벤트럴 메조게스트리움 또는 벤트럴 메센테리를 형성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간의 위치나 이런 것이 어쨌든 현경감 위치에 있게 되겠고요. 자, 오른쪽 옆, 왼쪽 옆에 간 사이에 이렇게 중격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어, 발생 전에는 덕투스 비노스가 다니는 공간이 결국엔 막혀 가지고 덕투스 비노스 리거먼트 비노스로 바뀌게 되겠고 일부 이 끝부분은 리거먼트 테레스 헤파타이티스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뭐예요 비텔린 베인이 일부가 이렇게 어, 막혀가지고 인대가 형성이 된다. 그 부분이 요 빨간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 같은 얘기가 되겠고 이것을 리버를 뒤집어가 보게 되면 이쪽이 왼쪽 옆에 이렇게 오른쪽 옆이 되는데 결국에는 이 사이에 작은 골 속으로 우리가 리거먼트가 형성이 되어져 있다. 역시나 덕터스 비너스가 퇴행이 된 리거먼트 비너스도 여기 형성이 되어져 있다는 것이고요. 자, 간을 이렇게 일부 절체를 해가지고 벌려 보면은 이 뒤쪽에는 그물낭이 있어요. 그죠? 그물낭이 있는데 그물낭이 복강하고 개구되는 유일한 부위를 요 작은 공간이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에피플로익 포라멘 그물막 구멍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구멍의 이 끝부분 그러니까 작은 그물막의 가장 엣지가 되는 부분이 두툼하게 융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안에는 굉장히 중요한 혈관 등이 이 안에 자리를 잡고 있죠. 그것을 우리가 포탈 트리아드라고 얘기하는데 거기는 바일덕트랑 포탈 베인이랑 헤파틱 아테리가 쌍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간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플로익 포라멘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작은 구멍막을 뜯어서 보니까 일부 헤파틱 아테리랑 카먼 바일덕트랑 포탈 베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밑으로는 큰 담낭이 형성되어 있는 것도 쉽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위장의 발생은 어찌됐든 일자형이든 것이 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왼쪽으로 쏠리게 되겠고 상대적으로 위장의 뒤틀림 로테이션에 의해 갖고 듀오데듐 역시 몸의 오른쪽에 잡히게 되고 일자형이 C자형으로 바뀌게 되는 그 전환점을 구성을 하게 어, 기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장이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듀오디눔, 제주눔, 일리움이라고 해서 각각 샘창자, 빈창자, 돌창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돌창자의 끝은 당연히 대장이 시작하는 막창자, 시쿰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어찌됐든 콜론의 사각형이 되는 콜론 안에 들어 앉아 있죠. 듀오디눔만 제외하고는. 자, 듀오디넘은 우리가 복합적으로 앞에 반은 포아것이 관열을 기여를 해가지고 만들게 되겠고요. 뒤에 반은 미드것이 기여를 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반은 우리가 실리악 아테리에 의해 가지고 혈액 공급을 받게 되겠고 뒤에 반은 끝 반은 수피리얼 메센테릭 아테리에 의해 가지고 혈액 공급, 동맥 혈액 공급을 받게 됩니다. 자, 일부분 앞서 얘기했다시피 대부분의 듀오데듐은 이렇게 네 가지 구역으로 나뉘게 된다 그러는데 위장하고 연결된 아주 짧은 앞부분만 이렇게 인트라페리토니아 올게누스 작용을 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유트로페리토니아 올게이다라는 것이고요. 대부분의 소장이나 대장이 그렇다시피
장기관은 처음에는 꽉 막힌 중간에 내강이 없는 구조로 형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그 안쪽에 이제 빈 공간이 세포 3일 작용에 의해 가지고 빈 공간이 생성이 되면서 그 안에 이제 내강이 형성이 되게 되겠죠. 그것이 발생 2달쯤부터 이제 빈 공간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뭐 같이 했던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혈액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대범의 포화것, 그러니까 듀오데듐의 반까지는 실리악 아테리가 동맥 혈액 공급을 하는 반면에 이제 듀오데듐의 하부반이라 대부분의 소장, 그리고 일부 대장까지는 수피리얼 메센테릭 아테리, 그리고 대장의 나머지 부분이나 항문관의 일부까지는 인티리얼 메센테릭 아테리가 동맥 혈액 공급을 하게 되죠. 자, 앞서 얘기했다시피 그 비텔린 아테리가 실리악 아테리랑 수피리얼 메센테릭 아테리로 분화가 돼 가지고 각각 포화것하고 미드것의 동맥 혈액으로 분화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반면에 엄빌리칼 아테리는 인피리얼 메센테릭 아테리로 분화가 돼 가지고 흰드것에 동맥 혈액 공급을 한다라는 것은 다시 얘기를 드립니다. 그만합시다. 갑자기 막 급지쳐지는 간조직이나 판크레아스는 조금 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찍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소화기 마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로 강의안이 올라올 수 있어요. 시간이 된다면은 비뇨 생식기 중에 키드니 발생에 대해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럼 공부